기후위기 생존 TV, 처음에 먹을거리 문제부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문제까지 쭉 이어서 그린 뉴딜과 오늘은 드디어 수원시가 기후위기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름 시민 참여형으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의 발전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결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표 작성 작업이었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제로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순금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방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의 네트워크 기구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유엔과 그다음에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달성을 위해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이라든가 이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이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국입니다. 저는 수원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서 1번 목표와 3번 목표 에너지 기후, 물환경, 그다음에 8번 목표인 성평등과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시민사회의 여러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하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대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뭔지, 또 도시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다양할 텐데 대체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게 뭔지 그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사람들이 이제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지금 진짜 많이 쓰죠. 아까 다방면에서 많이 쓰고 그런데 딱 막상 지속가능 발전을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미래세대, 현세대 얘기할 때는 미래세대 쓸 거 남겨두고 지금 개발하자. 저는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근래에 이제 이런 코로나 얘기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해보니까 경쟁력 우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지구랑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100년 뒤에든 1000년 뒤에든 지구는 아직까지 행성 폭발을 그런 걸 일으킬 것 같지 않지만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인간은 아마 이제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기후위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누려온 것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저는 포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했던 수많은 소비와 어떤 개발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타개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면 우리가 발전에 굳이 방점을 찍지 않고 소비를 줄이고 개발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형태를 좀 삶의 영역을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수원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2015년에 유엔에서 SDG를 이제 전 세계가 합의하고 발표하면서 이행을 이제 권고를 했죠. 그래서 수원에서는 2015년대 발표 이후에 준비 과정을 좀 거치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수원 지속협은 10대 행동 의제, 예전에 92년도에 의제 21 아젠다를 지방정부에서 세워서 만들어서 이행하라 했을 때 의제로 만들어져 있다가 2016년도에는 10대 행동 의제였던 것을 SDG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목표별, 10대 목표별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 우리가 진행했던 결과와 앞으로 SDG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지향하면서 공부, 학습의 시간을 좀 가졌죠. 그러면서 2017년에 저희가 UN SDG 17개 목표를 우리 수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기초안, 작업반을 구성하고 기초안을 내서 그 기초안 갖고 각 목표별, 그러니까 분야별로 10여 차례의 이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행정하고 또 이 시민사회, 또 경제 기업 쪽에서 공동으로 같이 이행을 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죠. 2011년도에.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런 행동합시다, 이런 저런 행동, 실천 행동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논의해서 실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한 축, 다른 축이 있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의견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거버넌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약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린 하긴 해야 되지만 잊혀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같이 가야 돼서 목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와 세부 목표가 이행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논의를 했던 거였죠. 그 부분에서 이해 설득 과정이 상당히 진통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원이나 몇 군데 지자체를 한다고 우리나라 또는 국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자발적 보고서를 국제사회에다 냈고, 이제 또 자발적 보고서를 내야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진행 상황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8년에서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18년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2019년, 20년 그렇게 이행 지금 하는 과정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지만 그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만 가지고 논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목표 수립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어쨌든 수원시가 지금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모범 사례고 선진 사례로 좀 벤치마킹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정해야 되지? 첫 질문을 그걸 던졌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던져야 되고 구체적인 예로서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생물 주변을 보면은 동식물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여러 수기 논의 끝에 더 개발을 안 하기로, 판매를 안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우리가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갖는 게 그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수원에서 개인적으로나 관심 있는 목표가 있나요? 이주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주하신 분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원하는 상황들의 우리의 목표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좀 저는 있고요. 그리고 수원 SDG에서 그리고 평가에서도 시는 나름대로의 그 최저 생활을 이제 긴급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시 나름대로는 이 예산은 전국에 최초예요. 유일하고 이 1,0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저국에 3위의 인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몇몇 명이 있으실 텐데 그 1,000만 원이 얼마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1번 목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만 있고 그걸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흡수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2, 3번 목표가 그 역할들을 수행해 주면서 1번 목표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표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하는 이 지표가 개선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2, 3번 목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흡수원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목표가 2번 목표는 자연질 지역 비율 확대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목표에서는 빗물 투수층 면적 확대라는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가 참 애매해요. 정량적으로 평가를. 그렇죠. 정량적으로 평가. 아까 윤희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평가 지표가
목표는 세웠지만 이 목표를 이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는 참 세우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평가 지표들이 과정 속에서 바뀌어야겠다. 이 지표가 바뀌어야겠다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 어느 단체에서든 기업에서든 행정에서든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미흡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건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될 텐데,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그 에너지 전환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에너지의 지역 분산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려면 확실히 그 시의회, 행정, 시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하고 정말 인프라 예산으로 잡고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조천호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그런다고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는 거를 그렇게 비판을 하신 거겠죠.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좀 아팠어요. 시민사회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려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근데 오히려 요즘에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누군가 불 붙여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건 알겠는데 분위기가 그 뉴스를 틀어도 사실은 잘 안 나오고 근데 나한테 체감은 되고 이걸 누군가가 한번 확 불을 붙여서 한번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면 나도 거기에 동참할 것 같은데 그 불 붙이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러설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끄럽게도 미래 세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더 심각하게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시민사회가 거기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혹은 기존에 잘하던 방식을 차용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예전에 하던 것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차용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속협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하셨던 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많이 서로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선배님이세요. 저 전에 선봉자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약간 검사받는 기분으로 왔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건 아시죠? 불쏘시개 찾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빨리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뭐 농성 안 하냐 막 이러시는데 하면 해야죠. 네. 저도 말을 잘했어요. 저도 뭔가 누가 불을 붙여주면 나도 살짝 가서 담가볼까? 이러고 있는 것 같긴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불을 붙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후배한테 불을 붙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사회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할 때도 이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사실 시민활동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면 활동 중심이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 이 공감 능력이 이제 떨어진 거더라고요. 대면을 했을 때는 재미가 없어도 공감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관광공사 지금 이날치 판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는 굉장히 다시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이날치라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판소리가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 활동도 누군가 지금 저는 재밌는 유튜버 누가 될까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조관장님은 지금 잘하고 계신가? 두드림에 죄송한 조관장 생각도 좀 들고. 그거 옛날부터 고민했던 건데 네.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딱히 이제 이렇게 직접 현장은 없고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들 기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이제 도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2018년에 목표 수립을 딱 해놓고는 2019년, 20년까지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역의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수립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 끊겼어요. 그래서 정말 좀 매우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쨌든 협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쌓은 노하우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제 지역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가능 발전 대상 공모전 이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속가능 발전 이행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를 뽑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니까 지역에서도 지방 정부를 어쨌든 독려를 할 수 있는 아주 약한 그런 또 기재가 수원시가 있는 타는 거 거죠. 아닙니까? 네, 수원시가 올해 올해는 타서 안 줄 예, 거예요. 올해는 대상 올해 대상 타서 늘 타길래 예. 상은 많이 타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습니다. 근데 코로나 핑계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후위기라고 하면서 기후위기를 아까 정성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해요. 시민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정성적으로 다루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예.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우리 생존TV도 별동대가 좀 역할을 해서 예산 문제 좀 우리 저기 진행자께서 진짜 노래를 하시든 뭐 이렇게 연구를 하시든 네, 재밌게 뭔가 좀 다르게 진행해 내년에 뭐 특별 취재팀 형태로 네. 생존TV를 운영해 보려고 그래요. 예. 올해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맞죠? 사실 재밌는 거 하려고 모였는 줄 알았는데 어렵길래 네. 어려워요. 당황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주제 이렇게 다르고 내년에는 뭐 좀 더 깊이 직접적으로 뭐 취재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 보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나오라길래 네. 여기 막 보면은 아주 걸출한 전문가분들 막 나오고 있었는데 난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받을 때. 오늘 패널들이 걸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아니 걸출한 분들이 또 나오라길래 뭐 가벼운 얘기 하나보다 이랬는데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네. 네, 어쨌든 수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된 뭐 행정하고도 협력 관계도 많이 중간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민사회와 어떤 그 이행 목표 설정 과정 또 이행 평가까지 실무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김 팀장님 소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해야죠. 그러겠죠? 예. 어디 갈 계획은 없죠? 예, 없어요. 계속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부르는 데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네. 뿌리를 내리셔야죠. 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2년 동안 이행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부서별로 이 모니터링 하는 데에 예전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책기획과로 가기 전에는 이제 환경정책과에 있었을 때보다는 많은 거버넌스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체계를 더 이제 논의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속협이 또 이행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또 거버넌스 중심으로 된 이런 체계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뭐 일선에서 뭐 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속협의 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은 시민사회에서 그 전선에 있다면은 이 지속협은 그 전사들을 위해서 영양가도 보충해줘야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함께 죽어라 뛰어왔자 그거는 에너지 소비가 되고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속협은 그 일선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고민을 맞대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분들이 더 확장해 나가고 이 열의가 이제 다운되지 않게끔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선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이선이 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죠. 두 분이 나란히 앉으시더니 닮아가셨나 봐요. 전사 이렇게 말씀을. 다행히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다행히 수원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인식국장이 뭐 좀 방식이 좀 급진적으로 워낙 합리적 대화로 안 됐을 때 시민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액션을 할 때
지속협회에서는 옆에 가서 좀 하더라도 춥고 덥지 않게 하라고 시원한 거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천막 농성할 때 천막을 대신 쳐준다거나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천막 치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치겠어요. 아, 이러려고 불렀구나. 네, 1년 동안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쪽을 휩쓸리다 보니까 전염병 문제를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마저도 기후위기 문제와 서로, 뭔가 하위 상위 개념으로서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의제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 의제를 좀 더 급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새 말하는 급진적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걸 바꿔야 된다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좌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가 주도로 어떤 방식을 바꿀 거냐라는 거는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합의된 개념과 그리고 그 제도화 돼가고 있는 그런 개념들, 거기에 따른 지표들, 그게 계속 순환적으로 이행 평가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몇몇 행정 전담자와 그리고 직업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다 바꿔낸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그 방향타로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이행 평가 지표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책 의지, 예산과 인력이 배치됐는가, 이거는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시민사회의 어떤 자율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주제들을 특별 취재 형식으로 내년에 생존TV에서는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10회 생존TV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